일단 저는 이번에 이직을 한 게 두 번째 이직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했던 그런 이직이었습니다. 운이 좋게 두 군데를 합격을 하다 보니까 기나긴 고민을 하게 되었고, 그 과정에서 나의 그 일에 대한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. 그래서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일하고 있는 업종을 말씀드리면, 저는 IT 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직을 할 때 참고사항. 한꺼번에 서류를 넣고 면접도 봐서 동시에 이제 여러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연봉 협상을 할 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서류를 쫙 넣고 비슷한 시기에 면접을 봐서 비슷한 시기에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맞추는 게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. 저는 타이밍이 되게 안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현 회사의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이직할 회사의 오퍼레터를 받았었고, 22년 신규 협상해서 인상될 급여 기준으로 협상을 하지 못했고, 현재 그냥 가지고 있던 기본급 기준으로 협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가고 싶은 회사는 제일 마지막에 지원을 하거나 뭐 마지막에 면접을 좀 뒤로 미루거나 하는 게 좋다,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뭐 한 세네 군데 면접을 봐서 가고 싶은 곳을 뭐 마지막에 한 세 번째로 봤어요. 만약에 요 세 개가 운 좋게 정말 다 붙게 되면 이 가고 싶은 회사에 연봉 협상을 할 때 또 위에 있을 수 있겠죠? 왜냐면 앞에 두 개에 대한 오퍼레터를 먼저 받아 놓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그 회사와 이제 딜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뭐 내가 두 개 이상의 회사에 붙었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를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그냥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 회사에 최근 퇴사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퇴사한 사람 얘기를 들을 때도 한쪽 회사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? 그러면 이제 의견이 편향이 될 테니까 두 회사 각각 이제 퇴사하신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,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가 그분이 퇴사하신 그 이유가 누군가한테는 별 이유가 아닐 수도 있겠죠. 뭐 별 이유가 아니다. 그러면 그냥 나 그 정도는 감수할 자세가 돼 있고 굳이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패스하면 되는 거고, 근데 만약에 그 회사를 퇴사한 이유가 내가 지금 이직을 하려는 그 이유와 같다 라고 하면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내가 성장을 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서, 뭐 그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그분이 그 내가 지금 합격한 회사에서 퇴사하는 이유가 나와 동일한 이유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좀 객관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왜 이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좀 추려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연봉도 있을 거고 워라밸도 있고 뭐 사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회사의 위치라던가 뭐 커리어적인 성장성,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산업, 거기에 뭐 내가 흥미를 느끼는지 또 중요할 수 있고, 회사의 네임밸류, 뭐 회사의 규모나 안정성,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던 거가 커리어적인 성장성이었어요. 그래서 이직할 회사에서는 그 욕구가
만족이 되어야만 제가 좀 더 만족하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떤 환경에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성장할 수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는 회사의 서비스 발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게 우상향하고 성장을 하고 있을 때, 세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, 그러니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할 수 있는 일 말고 최대한 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, 이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 직무에 한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긴 한데, 데이터 분석가로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, 내가 그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지, 뭐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다거나 뭐 이런 것들, 아니면 뭐 C 레벨에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,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, 이것도 뭐 당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, 데이터 분석가와 소통하는 방법을 되게 잘 알고 있는 PM이나 PO가 있는지, 그리고 쿼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,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, 크게 보면 전사적으로 구성원들이 이 데이터 리터러시가 높은 편인지, 아무튼 좀 더 구체적인 제 직무에서 고민을 해보자면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고요. 저의 경우는 그 서비스의 산업을 많이 보기도 했고, 그 회사에서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, 뭔가 이것도 중요하게 봤어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직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회사를 고민을 하면서 느낀 점, 저의 뭔가 한풀이 이런 걸 좀 해보자면, 일단 저는 성격이 엄청 결단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. 결국 결정은 제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많이 치우치기도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. 그래서 더 이번에 회사를 결정하는 게 많이 힘들었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, 좀 저 같은 성향인 사람이라면 조언을 들을 때도 다양하게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, 그 워커홀릭, 워커홀릭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이게 뭔가 균형이 생겨요. 그래서 내 성향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, 이런 거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,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은 좀 더 일에 욕심을 부리고 싶은 성향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 분들의 얘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아요. 또 이 생각도 했어요. 뭔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. 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힘든 일도 있을 거고, 뭐 업무를 하다가 시스템적으로 뭐가 잘 안 돼서 일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했다거나,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어떤 면접을 볼 때에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. 왜냐면 결국에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거는 남들이 다 했던 게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바꿔본 거, 새롭게 뭐 도전해본 거,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본 거, 뭔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근데 결국에 이런 거는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일하면서 되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고 힘들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. 이직을 잘 하려면 평소에 일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.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남들이 어려워하는, 힘들어하는 거를 나서서 해보면 그게 그 당시엔 당연히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스토리나 커리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.